13장의 진동과 파동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단 물리적인 내용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진동 운동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조화 운동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단조화 운동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역학에서 공부했던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그런 물리량들이었는데, 요것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동에 대해서, 특히 단진동에 대해서 어떻게 왜 단진동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13.1절에는 후그의 법칙, 그러면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에 용수철이 가하는 힘, 그죠? 이걸 이제 FS, 스프링에 의한 힘, FS로 표현을 했고, 그 힘은 X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X는 물체의 위치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K는 그 비례상수가 되고요. 그래서 X가 크면 클수록 힘도 커지게 된다. 용수철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런데 이 FS의 방향은 X의 반대 부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원점으로부터 이제 평형 위치로 갑니다. 용수철이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 평형 위치로부터 X만큼에 가 있다면 용수철 힘은 이 X에 비례해서 이제 끌어당기겠죠. 오른쪽에 가 있으면 왼쪽으로. 또 반대로 이 경우에는 이제 원점에 있을 때는 힘을 가하지 못하고 왼쪽에 가 있으면 X가 음일 때는 양으로. 그래서 X의 부호와 FS의 부호, 즉 방향은 서로 이제 반대가 되고,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있을 때, 오른쪽 끝, 왼쪽 끝,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때 그 A를 진동의 폭인 진폭이라고 하고,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A로부터 마이너스 A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기의 역수는 우리 이제 원운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진동의 진동수를 알 수 있어요. 주기의 역수가 바로 진동수죠.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데,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용수철이 물체에 힘을 가할 때 다른 힘은 없고 용수철 힘만 있다면, 그 용수철 힘, 즉 마이너스 kx가 바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되고,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그 값이 ma가 되겠죠. 그러면 요 a는 m분의 마이너스 kx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좌변은 가속도 a를 나타내고, 우변은 그 가속도가 물체의 위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데, 이 힘 자체가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힘의 방향이나 가속도의 방향이나 같고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건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 여기 A와 A는 X에 뭐 이렇게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나중에는 이제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게 돼요. 오메가 제곱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바로 n분의 k가 되고,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을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이죠, m이. 그리고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힘상수. 그러면 이 각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가 되고, 각 진동수를 주기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이거 자체가 t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하면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되겠죠.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한번 진동할 때의 주기도 알 수 있고 그거의 역수가 진동수가 되니까 진동수도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 대비를 하면 되겠죠. 자, 마찰이 없는 표면 위에서의 단조와 운동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F는 MA가 되는데 이 F의 최대값이 KA가 돼야겠죠. 이거 자체가 크기는 뭐 F는 MA가 되는데 KX가 되는데 크기만 보자면요. 이거의 최대가 바로 X의 최대값이 진폭 A가 되잖아요. 그래서 KA로 X는 A로 두면 가속도의 최대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식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돼요. 이거는 탄성 물질, 즉 용수철이라고 보면 되죠. 또는 입자 개입니다. 두 개의 물체, 벽과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의 탄성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탄성 에너지 형태로. 그게 바로 2분의 1 kx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평형 위치라고 합시다. 평형 위치 x가 0인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나요? 오른쪽으로 x만큼 또는 d만큼 그냥 x라고 해도 되겠죠. 새로운 좌표 x만큼 이렇게 힘을 줘서 늘렸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그 용수철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용수철 속에. 그때 이렇게 가하는 힘 F가 한 일이 바로 용수철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F의 크기는 KX예요. 그죠? 그럼 KX라는 걸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위치에 따른 힘의 그래프가 이제 1차식이니까 KX식이 될 테고, 그런데 이게 이제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물체를 변이시켰어요. 그럼 이 넓이가 바로 그 힘이 한 일이 되는 거죠. 힘과 변이 그래프, 힘과 위치 그래프에서 힘 곡선과 이 X축이 이루는 면적이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거고, 이 일이 용수철 안에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힘이 하는 일 또는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이제 KX니까 여기 이 값이 KX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K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이제 PE라고 했네요. 이걸 WU라고 하지 않고 우리 책은 PES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만약에 중력도 있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요 어떤 I 상태에서 요것들을 다 더한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상태에서도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게 될 거예요. 마찰이나 저항과 같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다면 그런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주시면 되고, 되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예제 13.2에 보게 되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10m 높이 있던 자동차가 쭉 굴러와서 여기 용수철에 압축이 돼서 정지했다가 다시 튕겨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지 위를 굴러 10m 높이에서 내려와서 이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동차의 무게도 나와 있고 마찰에 의한 손실과 바퀴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즉 마찰도 없고 회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물체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용수철의 최대 압축거리를 구하라. 용수철 상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처음에 이 위치 I 위치에서는 먼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있겠죠. MGH.
MGH 더하기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뭐 지금 아예 압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입니다.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MGH가 되는데, 물론 이제 아래 바닥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이제 바닥에 다 내려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요거는 이제 높이가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고, 바닥에서 아직 용수철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여전히 0이겠죠. 그럼 결국 V는 우리가 이미 중력에서 공부했던 대로 V는 루트 2JH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요 값으로 바뀌고, 요 값이 그대로 이제 용수철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용수철을 압축하게 되면 정지하는 순간에는 2분의 1 K A의 제곱 이렇게 있겠죠. A만큼 X의 최대값 A만큼 압축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다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이 압축한 거리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아예 X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니까 뭐 중간에 이 속도를 구할 필요 없이 이 값으로 그냥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값이 바로 이 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을 좀 고려해 줘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만 보고 우리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함수로서의 속도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M분의 KX, 그래서 A가 X로 표현돼요.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이게 다르니까 다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함수, A도 시간의 함수인데, 그 시간의 함수인 A가 바로 X의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자면, 그런데 이제 V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V를 구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제 V를 구해본 거죠. 용수철이 최대 압축했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 임의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V에 대해서 정리하는 식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 있다. 즉 V도 X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V도 X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체의 용수철계의 재고차에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해서 V를 방금 전에 이제 공부했던 식에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단조화 운동에서의 진동의 속력과 관련된 개념 그랬는데, 요거는 여기 13.3.1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단조화 운동과 등속원 운동의 비교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원운동하는 입자입니다. 원운동하는 입자. 그런데 위에서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바닥에 이 입자, 여기 입자가 있어요. 입자의 그림자가 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게 되죠. 그림자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림자의 진동을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바로 단진동, 단조와 진동이 돼요. 그래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진동이 바로 단조와 진동인데, 이 그림자의 운동이 마치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처럼 적당한 용수철의 상수, 힘 상수하고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적절히 조절하면 얘를 적절히 조절해서 이 그림자의 운동과 같은 운동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조화 운동은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과 같다. 그걸 이제 제대로 표현한 그림이 이 아래 그림이 되는 거죠. 위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쯤 어디, 여기가 바닥이라면 물론 여기겠지만, 여기 그림자의 거리를 위치를 x라고 하자면, x는 a 곱하기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회전하는 각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하자면 x는 a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이제 등속원 운동하기 때문에 세타는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각 속도와 시간으로 세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x는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세타니까 오메가 t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입자의 속도 v는 v0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 그렇죠? 따라서 v는 v0의 사인 세타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속도 a는 이거 역시 자 본래 이 v는 수학적으로 x를 미분하면 v가 되는 거예요. dx dt입니다. 그럼 x로 미분했더니 뭐가 돼요? x를 t로 미분했더니 요거 t로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대로 쓰자고요. 여기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a는 상수 원래 있던 거니까 오고 오메가가 개수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게 되죠. 즉 v는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v0의 최대값, 즉 속도의 최대값이죠. v0 값은 오메가 a가 되게 돼요. v0는 오메가 a가 됩니다. 속도의 최대값,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바로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볼까요? 예. 그래서 v를 미분한 게 이제 a가 되는데 dvd죠. dvdt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미분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기에 a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바로 x였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x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a는 마이너스 n분의 k x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이제 n분의 k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이제 a의 최대값, 이게 a의 최대값이죠. a0라고 할까요? a0는 오메가 제곱 a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최대값, 이게 1보다 작을 테니까, 그죠? 진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체의 위치도 진동하고 속도도 진동하고 가속도도 진동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죠. 원운동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예. 자, 앞에서도 이미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서의 위치 속도 및 가속도, 그래서 앞에 그림에 했던 걸 다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림자의 위치 x는 a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이걸 미분해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미분해서 v도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해서 a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한 번 더 요약을 할까요?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v는 물론 시간의 함수죠.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쯤 되면 이제 수학을 좀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 공부했을 테니까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시험에 이제 나오는 형태가 이런 게 이제 잘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x는 이렇게 주어진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가. 위치인데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t 앞에 붙여주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오메가가 되는 거고 x의 최대값이죠. 이게 진폭 a가 되겠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f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가 이미 구해졌으니까 t도 구할 수 있고 f도 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곱하기 a, 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 그대로 대입하면 속도의 가속도의 최대값을 다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진자의 운동은 생략을 하겠어요. 이거는 생략. 우리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진동에 대해서는 대충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파동에 관한 내용인데, 좀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잠깐 휴식